M36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댓글에 내린 게 잘 안 보여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죠. M365 제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365 제품은 크게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세 가지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앞서 많이 얘기를 보셨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으시고 계셨던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365라고 하는 제품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린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EMS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큐리티라고 하는 제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제품이 합쳐져서 이제 패키지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윈도우 10도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EMS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EMS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M365의 이제 그 플랜의 비교고요. 앞에 보시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O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얘기를 하는 비교를 위해서 이제 하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M365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E3, E5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M365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피스 365의 기본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10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EMS라고 하는 보안 모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회사는 일단은 오피스랑 윈도우가 이제 업그레이드나 뭐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 하시면 M365 비즈니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보안이 되게 중요한 회사다. 그리고 우리는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러시면 M365 엔터프라이즈 버전 E3나 E5 버전으로 가셔야 보안이라고 하는 EMS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슈트라고 하는 EMS 제품인데요. 이건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오피스 365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모든 제품들이 이제 클라우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보안이 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데서나 내 데이터 들어갈 수도 있고 내 PC가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인 부분,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제품이 EMS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보안 전략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저희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죠.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큰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략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시는 이제 파란색 글씨들은 각각 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서비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EMS는. 그래서 이제 MFA 아까 이제 그 앞 세션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모바일 앱이나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이렇게 받는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위에 보시면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AAD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앞에 보셨던 MFA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로그인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면 Azure AD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부 액세스라고 하는데 컨디셔널 액세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건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그 우리 회사 직원이 로그인 할 때 예를 들어서 O365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만 접근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우리 회사의 IP만 넣으시면 오피스 365라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시더라도 우리 회사 네트워크가 아니면 로그인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디바이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디바이스, 우리 회사에 등록된 디바이스가 아니면 이거는 휴대폰도 포함이 되고요.
휴대폰 포함해서 이 디바이스가 아니면 로그인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게 Azure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기반의 보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5365의 MFA를 이제 나타내는 뭐 구성 화면이라고 보시면 여기가 이 뒤에 보시는 게 이제 Azure AD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MFA를 쓰게 해서 들어오겠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허용한 디바이스만 들어오게 하겠는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필요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좀 없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AIP도 이제 앞에 내용이 좀 나와가지고요. 예, 뭐 요거는 이제 문서에 대한 데이터고 화면을 좀 보시면 AIP는 뭐 앞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예제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문서에 우리 회사가 지정한 뭐 이런 기밀 내용이나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런 레이블이 달리고 정책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서 정책상 변경을 하게 하겠다,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을 하실 때 어떤 사유로 해서 변경을 하겠느냐, 이런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AIP가 조금 다른 점은 다른 뭐 그 DRM 솔루션이나 좀 다른 점은 사용자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든, 물론 이제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강제로 하실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만드는 문서는 내가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 얘기가 나와서 좀 넘어가고요. 카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어떤 로그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로그를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세우시거나 제어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검색을 통해서 우리 회사 사용자들이 어떤 앱들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어를 하시는 거죠. 뭐 로그인을 못하게 한다거나 다운로드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 앞에서 나왔지만 경고 메시지를 띄우거나 뭐 이런 것들도 카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툰이고요. 인툰은 이제 MDM이라고도 하고,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MAM이라고 하는 앱 보호 정책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인툰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가, 저희, 뭐, 우리나라는 또 특히 더 그렇지만, 뭐, 회사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 모바일 기기가 뭐,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폰이 많이 없죠. 개인들이 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쓰지만 업무에도 활용을 하고 개인도로 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MAM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이제 컨트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엑셀이나 워드는 회사 데이터예요. 회사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같은 디바이스에서 회사 데이터지만 개인이 쓰는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회사 데이터는 개인 앱으로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게 이런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정한 앱이기 때문에 원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화면인데요. 뭐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쪽에서 이제 복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띄워주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0인데요. 네. 윈도우 10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뭐 서로는 이제 자료가 배포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이 가상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기반 기술의 핵심 기술이나 뭐 보호해야 되는 기술은 가상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윈도우 쪽에 뭐 커널단을 후킹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솔루션들, 특히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윈도우 10에 적용을 하려면 방식을 다 바꿔야 되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아졌지만 앞으로는 더 가상화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 인증을 처리하는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가상화를 해서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윈도우 10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안을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용자들은 뭐 생체 인증이나 핀 넘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그인은 더 쉽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고요. 앞에서 보셨던 AIP랑 비슷한 기능인데 요거는 이제 WIP라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윈도우 상에서 벌어지는 뭐 모든 데이터들을 앞에 보셨던 것처럼 AIP랑 비슷한 형태로 우리 회사 데이터면 우리 회사에서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에만 데이터를 쓸 수 있고 뭐 복사 붙여넣기 개인용이나 지정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안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매력적인 기능이죠. 윈도우 디펜더라고 하는 안티바이러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백신 쪽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비용을 내고 계신다고 하시면 윈도우 10으로 바꾸시면 백신을 걷어내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백신들하고 비교해도 MSI 디펜더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뭐 오히려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백신을 걷어내시고 윈도우 10을 도입하시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가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할 때 여기 보시면 엣지 기반으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뭐 엣지는 요즘에 안 쓰시니까 엣지 기반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브라우저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디펜더 어플리케이션 가드를 실행하시게 되시면 가상화 형태로 이 브라우저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OS 본체랑 이제 가상화 형태로 이제 레이어가 나눠져서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 형태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가상화된 공간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상화된 내용에 이제 저장이 되고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익스플로이 가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 디바이스 침입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멜웨어가 들어올 때 프로세스를 타고 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물론 이제 뭐 멜웨어 전송이 될 때 맞긴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뚫렸다고 하더라도 인스톨 될 때 또 한번 막아주고 그리고 인스톨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도구를 실행할 때 다시 한번 막아주고 뭐 이런 이제 단계별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막아주는 이런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 방지가 되고요. 윈도우 디펜더 ATP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어라면 EDR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위협 인텔리전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 설명드리면 악성 코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악성 코드만 대응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문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웹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영어로 하긴 해야 되지만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보안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어떤 형태로 처리하면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실제 화면인데 좀 작아서 그런데 이런 이제 뭐 트러스트 릴레이션십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AD에 이제 조인하는 이런 이제 트러스트가 깨졌을 때 뭐 확인을 해주고 뭐 아이디가 도난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비정상적인 화면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한 사용자가 7개 디바이스에 동시에 뭐 로그인 한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알림을 주거나 막아주거나 뭐 이런 형태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마지막이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